성가희가 혼인 조서를 받았을 때 완전히 멍해졌다. 아버지가 그녀의 뒤통수를 잡고 억지로 절하게 했다. 황제가 그녀를 태자와 혼인시키다니.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말했다. 현태자가 남색을 밝힌다고. 태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복이라지만 그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괴로워져서 술을 좀 마셨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녀는 남장을 하고 몰래 등불 축제에 나갔다. 축제에서 그녀는 한 미남을 만났다. 둘은 등불 수수께끼를 맞추며 즐겁게 대화했다. 그들은 주루를 찾아 계속 술을 마시려 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녀는 미남에게 깔렸다. 그렇게 깔린 채 밤새도록이었다. 다음 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마주한 것은 바로 그 요물같이 잘생긴 얼굴이었다. 미남은 걱정 말라며 책임지겠다고 안심시켰다. 책임지겠다고. 성가희는 속이 너무 쓰렸다. 그녀는 태자비가 되어 출세해야 할 몸인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으며 아무 이름이나 둘러대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규방에 틀어박혀 오전 내내 불안에 떨었다. 오시가 막 지나자 시녀 소복이 뛰어들어왔다. 태자가 파혼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가희는 망했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일이 결국 소문이 난 것이다. 하지만 소복은 말했다. 태자가 보상으로 진귀한 보물들을 잔뜩 보내왔다고. 성가희는 생각했다. 역시 자신은 출세길이 더 잘 맞는다고. 그녀는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보물들이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소복이 또 태자가 왔다고 외쳤다. 성가희는 우아함도 잊은 채 곧장 정청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태자가 선 부친께 사과하는 것을 엿들었다. 파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녀는 실수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 태자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 남자 어젯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요물 같은 미남이 아닌가. 태자는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파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가희는 기뻐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가 날 죽이려 들면 어쩌지? 선 부치는 그녀에게 태자를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라고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었다. 태자가 그녀에게 선소복이냐고 물었다. 성가희는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다시 황제를 속이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육경은 그녀에게 미래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녀는 어젯밤 몽둥이를 찾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벌어졌을 것이다. 절친 초은념은 태자가 남색을 밝히는 것을 걱정했다. 성가희의 입지가 불안정했다. 성가희는 초은념에게 자신과 함께 시집오라고 권했다. 다 같이 즐겁게 지내자고. 그녀는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측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성대한 결혼식 날 그녀는 배가 너무 고파 등가죽이 붙을 지경이었다. 육경이 면사포를 걷어 올리자 요물같이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개걸스럽게 먹었다. 육경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육경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서방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는 파혼한 이유가 선소복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성가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숙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육경은 그녀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했다. 씻을 때 육경이 불쑥 들어와서 앞으로는 자기가 같이 씻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참 착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다. 다음 날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 없었다. 황후는 그녀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빨리 돌아가시라고 했다.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성가희는 또 초은념에게 궁에 들어와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했다. 육경이 그 말을 듣고 그녀를 끌고 가서 침대에 내던졌다. 그는 다른 여자를 궁에 들이자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으르렁거렸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시무룩해 있었고 식사량도 줄었다. 사슴고기가 있다는 말을 듣자 그녀의 울적함이 단번에 사라졌다. 육경은 성가에게 측비를 드릴 수도 있다고 알렸다. 성가는 그 상대가 앙숙인 소우경이라는 말에 순식간에 폭발했다. 육경은 그런 성가의 반응이 옳다며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성가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성가는 마음이 달콤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육경은 그녀의 정수리에 턱을 기댔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소우경이 태자의 평처가 될 거라는 소문이었다. 성가는 그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다른 여자는 들이지 않겠다고 했었다. 소복도 재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며 성가를 위로했다. 그의 아들은 무장군이기도 하니 태자라도 거절하려면 완곡하게 해야 할 거라고. 태자에게 시간을 좀 주라고 했다. 성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봄 사냥 축제. 풀은 무성하고 깨꼬리는 지저귀는 이때는 성가가 가장 즐거워해야 할 시기였다. 원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매였지만 혼인 서약 한 장 때문에 동궁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다. 소우경의 오만함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성가가 나서서 따지려던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를 꽉 붙잡았다. 초은염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변방의 전란으로 인해 소가는 이제 황실조차도 삼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이런 중대한 일에 육경은 그녀에게 감쪽같이 모든 것을 숨겼다. 그 남자가 역광을 받으며 다가왔다. 요물같이 잘생긴 그의 이목구비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깊고도 부드럽게 보였다. 성가인은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놀란 사슴처럼 자신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자신의 날개 아래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소녀의 비밀은 봄바람에 흩날렸다. 그것은 사랑의 첫삭이었다. 그러나 위험은 가장 달콤한 순간에 소리 없이 찾아왔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쳤다. 성가이의 의식은 찰나에 무너졌다. 그녀는 날개가 꺾인 새처럼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것은 육경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순간이었다. 그의 세상은 이 순간 멈춘 듯했다. 그의 눈빛 속 살기는 거의 실체화될 지경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 어린 분노였다. 그가 데려간 것은 중상을 입은 연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도 함께였다. 완전한 어둠에 빠지기 전 그녀는 그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보름간의 요양. 상처는 아물었지만 불안감은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다. 육경이 변했다. 냉담해졌다. 멀어지고 심지어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객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고 그가 요즘 뭘 하는지도 묻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가 내민 것은 1호가 아니라 인연을 끊자는 이혼 서류였다. 그는 질렸다고 했다. 후사가 없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마음을 확인했는데 상대방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가 돌아서 떠날 때 눈빛에 스쳐 지나간 파멸에 가까운 고통을. 이 한 장의 서류는 과거의 부드러운 정을 끊어냈고 미래에 대한 그녀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매정한 남자의 모습으로 떠났지만 마지막 보호는 그녀에게 남겨주었다. 군주의 자리. 그것은 보상일까? 아니면 그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단도대일까? 주인과 하녀는 어두운 등불 아래 세상에 버려진 외딴 섬 같았다. 그가 원치 않는다면 이 마음은 그녀가 직접 묻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가슴속의 고통은 치료할 약이 없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보호했지만 그 대가가 그녀가 자신을 뼛속까지 미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옛 물건들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계속해서 찢어발겼다. 아무도 없는 밤에만 비로소 가면을 벗고 소리내어 울 수 있었다. 사흘 밤낮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성가이의 삶에 육경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놓아주려 애썼다. 그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황후의 생신 잔치 초대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그녀는 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주였고 성가의 딸이었다. 가야만 했다. 떠들썩함은 남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저 조용한 곳을 찾아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고 싶었다. 소우경의 등장은 이 귀한 평온함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그녀는 성가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싶어 안달이 났다. 버림받은 몸이라 할지라도 성가이의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함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소우경은 자기 아버지가 재상이고 변방의 반란은 오빠가 진압해야 한다며 성가이가 자기와 비교하면 몇 수 아래냐고 물었다. 성가이는 소우경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다. 이제 소우경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소우경은 턱을 치켜들고 성가이에게 자신을 보고 얘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성가이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고 그녀의 뺨에는 화끈거리는 통증이 번졌다. 그 따기는 소씨 가문의 모든 오만함과 광기를 담고 고요한 구석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성가이의 마지막 체면마저 산산조각 냈다. 이 굴욕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깊이 새겼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제 성가희를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가희는 그 자리에 서서 영혼을 잃은 조각상 같았다. 영혼을 잃은 조각상 같았다. 소복의 울음소리는 이 차가운 황궁에서 유일한 온기였다. 황후의 부름은 이때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황후의 분노는 대전의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했다. 모든 억울함이 이 순간 터져나왔지만 진실은 그 억울함보다 더 가슴 아팠다. 황후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암살의 진범은 바로 소우경이라고. 육경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숨기기로 택했던 것이다. 그는 모든 비난을 짊어지고 그녀를 소씨 가문에 미친 복수로부터 멀리하려 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계략을 꾸몄다. 전장에서 공을 세워 명분 있게 소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냉정함은 거짓이었고 뼈저리게 깊은 사랑만이 진실이었다. 이 순간 비보가 전해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육경은 전장에서 고립되어 깊숙이 들어갔다. 여러 발의 화살을 맞고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소식에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를 따라 찢어지는 듯했고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설령 마지막 모습일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육경, 이 거짓말쟁이. 내가 감히 죽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엄청난 변화는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생사의 기로로 몰아넣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성가희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그를 만나러 가야 해. 천산만수를 넘어서라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말이다. 육경, 이 망할 놈. 어떻게 감히 나 몰래 혼자 죽으러 갈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저주했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눈가에 맺혔다. 이번에는 그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사람을 그녀가 지켜줄 차례였다. 성가로 돌아온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경성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늘 귀하게 자란 성가의 정녀가 지금은 전장으로 달려갈 기회를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변방은 혼란스럽고 칼날은 눈이 없다. 선부치는 하나뿐인 딸이 위험에 뛰어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육경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번 생도 경성에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결국 딸은 자라면 떠나게 마련이었다. 선부치는 알았다. 이미 변방으로 날아간 그녀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패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신부였다. 수행하는 이들은 선가 최고의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아가씨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이제 떠나면 산은 높고 길은 멀다. 그녀는 더 이상 규방에서 수만 놓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지뿐이었다.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손의 상처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 차가운 무덤만 보게 될까 봐.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일경, 꼭 나를 기다려줘. 꼭 살아남아줘. 수천 리에 달하는 이 길은 그녀가 평생 걸어온 길 중 가장 길고 가장 확고한 거리였다. 마침내 밤낮으로 길을 재촉한 끝에 살벌한 분위기의 군령이 시야 끝에 나타났다. 살벌한 분위기의 군령이 시야 끝에 나타났다. 그녀는 변장하고 성가의 패를 들고 주장의 막사로 잠입했다. 그 순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를 만났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정신은 괜찮아 보였다. 분명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모든 강인함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보물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경성에 있던 약혼녀가 이 위험한 곳에 나타나다니. 그는 입을 열자마자 엄하게 꾸짖었다. 누가 감히 멋대로 오라고 했냐며. 가득했던 서러움은 울음소리가 되어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했고 이기적이라고 욕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만 울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끔찍한 상처들이 그녀의 모든 분노를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바꾸었다. 이때 이 좁은 막사는 그들만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남편이라 칭했고 너무나 당연한 말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툴툴거렸지만 속으로는 이 사랑스럽고도 미운 남자를 깨물어 죽이고 싶었다. 그가 살아만 있다면, 그가 무사하기만 하다면 지난 모든 오해와 고통은 같이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변방의 모래바람마저 한결 부드러워진 듯했다.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온 태자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숫사자 같았다. 모든 위협을 쓸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이번 전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태평성대를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힘을 폭발시켰고 적군을 전멸시켰다. 대주 군대는 파죽지세로 나아가 수년간 변방에 침체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번 전쟁으로 그는 군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소씨 가문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지게 되었다. 태자의 유명은 이후 대주 변방에 널리 퍼졌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천리 길을 달려온 그 여인이 막사에서 자신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승전 연회에서 병사들은 일제히 태자 만세를 외쳤고 그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그를 보며 마음속 깊이 자부심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성가이가 선택한 남자였다. 수많은 함성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서로에게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 순간 모든 정치적 싸움과 생사의 대결은 그녀의 눈빛에 담긴 한 줄기 부드러움만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선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안고 귀한 길에 올랐다. 경성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결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의 성대한 인연은 이제 막 반격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다시 합쳐진 그날 밤, 육경은 평생의 힘을 다 쏟아붓는 듯 몸의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성가이가 갑자기 그를 밀쳐냈다. 머릿속에 소우경의 도끼 어린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맹세했다.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일부러 그에게 소우경과 결혼할 거냐고 물었다. 심지어 그가 남색을 밝히는지 놀리기도 했다. 육경은 기가 막혀 웃었다. 도망치려는 작은 여우를 단숨에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보여줄 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이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성가인은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소우경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은 성가이를 흥분시켜 육경의 품에 뛰어들게 했다. 서방님,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에 그는 평생 가장 깊은 고백으로 화답했다. 어두운 방 안의 썩은 냄새는 한때 재상의 딸이었던 그녀의 완전한 몰락을 증명했다. 소우경은 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고 두 눈에는 분노와 광기만이 가득했다. 그 화살에 대한 복수는 이미 지나간 일. 성가인은 눈앞의 여인이 그저 가련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권력 하나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걸다니. 결국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죠. 소가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한때 이세등등했던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문전성시가 끊겼어요. 칼날이 떨어지고 머리가 잘려나가자 경성을 헐보하던 그 천금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육경은 어서 방에서 성가이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그가 결국 측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알고 보니 초은념의 혼사였어요. 그는 이미 그녀의 의매를 위해 좋은 인연을 찾아두었던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성가이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시집가는 날 성가이는 직접 초은념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자매의 정이 깊어 눈물이 화장을 적셨습니다. 시브리에 걸친 혼례 행렬로 경성 전체가 이 성대한 혼례를 지켜봤죠. 동생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그 후 육경은 황제로 즉위했고 성가인은 천하의 공무인 황후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정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매일 시간을 내어 그녀와 함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죠. 문무백관의 간택건의에 직면해서도 그는 오직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 오직 한 명의 성가이만을 담을 수 있었죠. 그녀는 후궁의 새 정책을 추진했다. 여학을 설립하고 여자들도 그를 배우고 깨우치게 했다. 그녀는 그의 현명한 내조자였고 나아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치적 동반자였다. 두 사람의 나날은 처음처럼 화목했고 과거의 모든 어둠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다. 소복마저도 제 짝을 찾았으니 이 후궁에는 온통 기쁨이 가득했다. 1년 후 성가이에게 아이가 생겼다. 육경은 온통 정신이 없었다. 천하의 황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아이 같았다. 그의 고맙다는 한마디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애정과 다행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융봉태자의 탄생은 그녀의 황후 자리를 더없이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순간 모든 고생은 눈가에 맺힌 행복의 눈물 한 방울로 변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흩날리고 방 안에는 숯불이 헐헐 타오른다. 새의 폭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녀는 이곳이 감옥이라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사랑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그를 만나고 그를 사랑한 것은 그녀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이것은 달콤하기 그지없는 운명이었고 길고도 부드러운 인생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
백발이 되도록 함께하리라. 전편 종료.